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입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정봉주의 세 줄 선전 포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정봉주가 출전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원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호 부대변인의 강점을 잘 모르니까 일단 비교는 안 되고요. 일단 김지호 씨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전 개인적으로요. 제 방송에 몇 번 출연했는데 또 일면식은 없고요. 최고위원은 개인의 정치 스펙을 쌓기 위해 완장 하나 더 달고 견장 하나 더 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당원들이나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최고위원은 당의 지도부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의 덕목은 용기와 희생입니다. 과연 저 사람은 용기를 낼 수 있겠는가? 이걸 보고 뽑는 거죠. 보수 진보 전시 상황에서는 전략을 짤 수 있어야 되고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병력을 모으는 거고요. 저 사람은 과연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미 2007년 이명박 BBK 다스와 싸워서 제가 먼저 감옥을 가긴 했지만 결국 이명박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고위원 여러 후보들 중에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전쟁 상황에서 정말 지도자로서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제가 그런 강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있고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계좌 끝번호가 잘 안 보여. 살짝 밀어주세요.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요? 그렇죠. 예. 끝번호 어디야? 이쪽으로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카메라 각도를 좀 조절해 주세요. 알았어. 네, 이쪽으로. 나머지는. 아니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 옳지. 됐습니다. 이쪽. 됐어요? 사인을 주세요. 이거 중요한 거야. 말하는 것보다. 그럼 이게 훨씬 중요하죠. 예. 됐으면 됐다고 좀 신호를 주세요. 됐습니다. 예. 오케이. 자, 너무 대놓고 지금 정봉주 미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수석으로 끝날 텐데 차기 수석은 누가 유력하냐 이거 한번 전망 여쭤보려고 하는 거죠. 제 지금은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지금과 관계없이 예. 어제부터 이제 엊그제부터 어떤 생각이 생겼냐면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수석은 당대표 옆에서 당대표와 호흡을 맞추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정봉주는 본회의장도 못 들어가고 의원총회도 가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 현역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들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당원들이. 그거는 이제 누군가 네. 정봉주 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분산시키려고 누군가 지금 그러면서 작전하는 거 아니에요? 밑에 김어준이 정봉주를 반대하는 세력은 작전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봉주 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분산시키려고 누군가 지금 작전하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 씨, 본인이 작전 세력 아니야? 조국 띄운 것도 본인이 작전 세력이고 옛날에 김부선 띄워서 이재명 죽이려고 했던 것도 본인이고 본인이 작전 세력 아닙니까? 반 이재명의 작전 세력 뒤에서 띄워주는 척하면서 이재명 죽이려고 하는 작전 세력 아니에요? 너무 대놓고 지금 정봉주 미는 거 아니에요? 정봉주가 문제가 있어서 막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를 김어준은 대놓고 우리를 작전 세력이라고 매도하잖아요. 대표님은 김민석을 원한다. 원하는 사람과 같이 하게끔 해주자 하는 게 우리가 작전 세력이에요? 본인이 미는 후보. 근데 그거에 반하면 작전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게 김어준이에요. 이런 자가 지금 진보 진영의 최대 스피커입니다. 이런 자 말 한마디에 조국 신당이 12석을 얻는 거고요. 김어준 말 한마디에 다 바뀌어요. 김어준이 마음만 먹으면 수석 최고도 만들고 최고위원도 떨어뜨리고 지금 진보 진영이 형편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라고. 대표님이 딱 픽한 사람은 김민석하고 한준호 2명이라고요. 근데 김민석을 우리 쪽 편에서 악마시키면 안 되잖아요. 똘똘 뭉쳐서 싸워도 김어준을 이길까 말까인데 이거 우리가 지면요 앞으로도 계속 민주당은요 김어준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김어준이 원하는 대로 내가 꽂고 싶은 놈 꽂고 떨어뜨리고 싶은 놈 떨어뜨리고 김어준의 세상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제일 유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걸로 지금 치고 나간 건 사실이에요. 정봉주 의원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 네. 크게 앞서가서 1강이 됐어요. 그래서 1강이 됐고 이 상태 추세라면 이게 무슨 큰 지각 변동, 천재지변 같은 게 없는 경선의 상황이라면 정봉주가 1위로 꼴이 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현재는. 네, 현재는. 근데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무슨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초장의 분위기를 확 잡은 정봉주 전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 그 최고위원들은요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지위에서 그 세 분이요. 지금 제가 오늘 예측한 5명 이외에 한준호, 강선우, 민영배 의원도 최고위원이 다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룰을 바꿔갖고 지명직으로 세 분이 다 들어옵니다. 선거 끝나고 난 다음 혹시 안 되면 선거에서 안 되면 지명직으로 세 분이 다 들어오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지명직으로 룰을 바꾸면 되는 거죠. 아니 그 대표가 지명직을 한 명 정도 두긴 하는데 2명이죠 원래 지명. 2명이죠. 예, 2명. 2명인데 1명 떨어지게 되면 1명이 서럽잖아요. 그럼 하는 김에 3명 다 들어오자.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려고 하는 결기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룰을 바꿔갖고 지명직으로 3분이 다 들어옵니다. 선거 끝나고 난 다음 선거에서 안 되면 지명직으로 룰을 바꾸면 되는 거죠. 정봉주가 자기는 될 거고 떨어지는 이 3명에 대해서 떨어져도 지명직으로 하면 된답니다. 이건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때 떨어졌던 송갑석이를 다시 지명직 책으로 올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당원들의 뜻을 무시한 거다. 당원들이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안 되게 하려고 막은 건데 그거를 다시 지명직으로 올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비판을 했던 사람이에요. 당대표의 권한이긴 하지만 당대표조차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가 뭔데 떨어졌어도 지명직으로 올리면 된다라고 미친 거 아닙니까? 당대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지가 뭔데 이런 말을 방송 나와서 뻐져시 이지랄을 하냐고. 월권도 이런 월권이 없고 이런 오만방자함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비판을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야? 이런 자가 최고위원이 되면 얼마나 월권을 하겠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당대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를 지가 뭔데 떨어진 사람들 지가 지명직 시켜주면 된다고. 이런 사람을 최고위원을 뽑자고. 그러니까 뽑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정봉주, 김민석, 민영배, 김병주, 이현주 5명을 추려요. 1, 2등 사이에 전현희, 전봉주가 있어요. 정봉주는 BBK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생했던 거 알아요.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양날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 와이프 폭행 사건, 마누라를 그렇게 폭행을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거 실드 치다가 민주당 망합니다. 이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해요. 최고위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윤석열 탄핵에 올인해야 되는 시점인데 원외 인사를 왜 집어넣으려고 그러냐고. 원내에서 싸워야지. 정봉주 되는 순간 조중동 찜부터 해서 난리가 난다고. 그걸 하질 못해요. 방어하느라고. 그거 방어할 게 아니라 민주당의 공격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발목이 발목대로 잡힌다니까. 정봉주 뽑는 순간 우리 스스로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짓을 왜 하냐고. 정봉주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요. 왜 전략적으로 움직이질 않고 무슨 불쌍하다고 뽑아줘 정봉주를. 이재명이 더 불쌍, 국민들이 더 불쌍해. 족바들 밀어주는 쪽에서 대형 유튜브들이 정봉주를 엄청나게 밀고 있다고. 수석까지도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정봉주는 절대 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입장 표명을 할 테니까 입장도 하시고 어제처럼 한번 해보시라고. 이 후보 스스로도 밑바닥부터 올라온 인생이라 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봉주만큼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잘못하면 수석도 될 수 있다. 이게 제일 문제라. 전당대회 시작하고서 제가 지금 제일 유명해진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켜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근데 왜 김민석 의원 표가 이렇게 안 나온 거예요? 선언하기 전까지도 사실은 주저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결단하기 쉽지가 않은데 너무 그거부터가 제 입장에서 되게 죄송하기도 있고 흔쾌히 받아서 역할을 잘해주셔가지고 대표님이 대선 가도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김민석을 밀어달라고 하는 거.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대선 가도를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김민석이다 옆에 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수석을 시키고 싶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의중에 힘을 실어주자는 얘기입니다. 막을 사람만 막읍시다. 막을 사람만. 정봉주 막아야 되고요. 정봉주 표는 김민석에게, 전현희 표는 강선호에게, 민영배 표는 한준호에게 이렇게 가면 돼요. 대표님이 원하시는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발전과 다음 지방선거 대선을 이기는데 누가 더 도움이 될지 그걸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 증거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런 사람 뽑아달라고 직접 얘기했어요. 어떤 분들이 민주당 발전에 도움이 될까? 다음 지방선거 대선을 이기는데 누가 더 도움이 될까? 그 점을 안 그래도 살피시겠지만 그 점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이것만 살펴달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 하선 의원이면 최고위원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재명이 불렀고 김민석이 응답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김민석 의원은 불러다가 미래를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과거 얘기를 했다고요. 지방선거 대선에 정봉주가 도움이 돼요? 정봉주를 막으려면 김민석, 김병주 찍는 거예요. 제일 안전빵은. 우리가 대표님한테 짐을 지어드렸으니까 대표님을 위해서 이렇게 뽑아달라고 하시면 뽑아주시라고. 투표잖아. 대표님이 원하는 김민석 찍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하나 찍으시라고. 정봉주 BBK를 밝혀서 그것 때문에 감옥 갔다고 불쌍해서 찍어준다는 사람들 팩트 체크해주는 거예요. 불쌍해서 뽑아준다는 사람들한테. 지난 2007년 대선 전국 당시 정봉주 의원은 지지율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에 대해 BBK 주가 조작 사건에 그가 연루돼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사실 입증을 할 수 없었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특검까지 했는데 역시 관련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정봉주가
정봉주가 BBK를 밝혀서 책임지고 감옥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팩트는 BBK를 밝혀서 감옥 간 게 아니라 명박이가 주가 조작 안 했는데 했다라고 해서 허위사실로 감옥을 간 거라고. 가스가 이명박이 거듯이 BBK 관련해서 관련이 있어요, 이명박이. 근데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게 허위로 밝혀진 겁니다. 주가 조작을 하지는 않았어요. 김경준이 한 거지 이명박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허위사실로 구속이 됐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불쌍하다며 명박이는 주가 조작 안 했는데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해서 허위사실로 간 거라고. 그래서 팩트체크 해드린 거예요. 어준이 이런 애들 자꾸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최고위원은 5명입니다. 5명 중에 당원과 소통하고 원외위원장들과 소통하면서 원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당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원외 출신 인사 1명, 정봉주 정도는 최고위원에 들어가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당원들과는 끊임없이 소통을 합니다. 여기서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여기서 다 말씀하시면 다 얘기했어요. 당원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하셔야죠. 사과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당원들이 이렇게 무섭냐? 왜 이상? 당원들이 화가 나 있잖아요. 최고위원들 간에 갈등이 있나요? 후보들 간에 갈등이 없는 거로. 잘 들으세요. 정봉주 찍고 싶으신 분들 잘 들으시라고. 이거 꼭 들으시라고. 지금 후보들 간의 분위기는 좋다는 거죠? 안 좋습니다. 왜 또? 안 좋습니다. 왜요? 이걸 뭐가 좋다고 안 좋아요? 얘기하고 싶은 심정인데 네. 더 깊게 들어가지 말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두 명을 제외하고 6명은 무척 심각합니다. 예,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다. 예.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네. 제가 깃발을 들 것 같으니까 다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해요. 말 좀 해라. 예, 이 상황을 그냥 보고 있을 거냐. 상황이 그래. 예. 이걸 누군가 지금 이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네. 글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NCN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로 분위기가 안 좋고 문제가 있어도 이런 얘기를 후보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저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당원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각 후보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저 후보 한 명의 말 때문에 당원들이 직접 나서서 각 후보들한테 확인들까지 하는 이런 문자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방송을 보고 당원들이 의원님 팩트체크 좀 해주세요.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을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유튜브에다가 퍼뜨리고 있나 봐요. 김병주 의원. 후보들 간에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사실 아니죠. 아니죠. 강선우 의원 서로 리더에 고생한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선거 치르고 있습니다. 정봉주 같은 사람이 최고위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한준호 의원이 1등을 했어요. 그러고 보는데 한준호 의원이 등수에 많이 집착을 하더라고. 자,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방송 나와서 같은 최고위원 후보를 뒷담화를 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참 한참 후배 정치인인데 좀 안 그랬으면 하는 안타까움에. 자기 후배면 나이가 계급입니까? 후배면 다 저렇게 뒷담화 까고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어제 뭐 누가 다른 최고위원 후보가 저를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옆에서 저는 잘 못 들었는데 했다 그래갖고 제가 그 후보한테 바로 앉은 자리에서 저겨냥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던데요. 민주당은 단합하고 국민의힘을 각계격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제왕적 대표다, 개딸 대표다, 독재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독재자 중에 수백 번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독재자 중에 단식투쟁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병상에 있을 때 외로운 손 잡아보셨습니까? 구속 기각됐을 때 구치소를 나오면서 깊은 한심 내쉬는 한숨 느껴봤습니까? 그것을 못 느껴봤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욕하고 우리 당을 분열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야말로 제왕적 대표가 아니라 민주적 대표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적 대표, 시대적 대표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대표입니다. 앞으로 그 누구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화살을 쏘거나 겨누지 마십시오. 제가 화살 쪽을 부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있습니다. 후보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경선에서 8위를 기록했고 2차 경선에서 7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광주 전남에서 시작해서 1위로 올라서며 2년의 1위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수도권으로 북상하는 대역전의 촛불을 만들어주시겠습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민주당의 미래, 민주당의 정권 탈환을 위해 그 최우선 과제가 이재명 파리 무리들 척결입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고요.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친한 거로 따지면 제가 제일 관계가 오래됐어요. 제가 20년 됐거든요. 진짜 좋은 관계는 우정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 티격태격하면서 좋았다가 싸웠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20년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재명 대표의 뱃속까지 알고 이재명 대표도 제 뱃속까지 아는 거죠. 친한 거로 따지면 제가 1등입니다. 네.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면 박원석 전 의원이 말했던 거는 사실이 아니다? 아니면 박원석 전 의원한테 혹시 그 이후에 연락을 하시거나 뭐 입장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적 대화다 보니까 이제 본의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통하지 않았고 박원석 의원 말씀은 뭐 본인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답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주가 뭐라고 떠들고 다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공정이랑 통화를 한번 했어요.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당원들한테 강하게 호소도 하고 했는데 그보다 본인은 훨씬 더 격앙돼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받아 있고 기자들하고 광주 경선 끝나고 했던 얘기 내용 제가 좀 봤어요.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 형 이렇게 세게 얘기했는데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만장일치제야 최고위원회. 그거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수위 높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만 얘기를 하면 그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그마한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 최고위원회 2-3명 자기 사람 넣어가지고 소꿉놀이 하면 또 3% 차로 진다. 대통령 못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역시 정봉주스러운 거예요. 원터처블이고 컨트롤러블로 한 사람이라고. 컨트롤러블. 왜 굳이 김민서가 팀에 실어주느냐. 정봉주가 자기 옆에 앉는 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야 정봉주 작전을 바꿨네. 5등 안에만 들면 된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정봉주는 이 패널들 다 고소하시면 돼요. 아직도 정봉주 찍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 지지자 맞습니까? 유튜브 방송 끝나고 대기실에서 같이 다 얘기하는데 어제 내가 세게 얘기했는데 이 칼을 숨기고 있는 중입니다. 한 칼 칠 겁니다. 곧.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정청래면 다 귀에 들어갔을 거야. 들어가라고 그래. 내가 그러려고 하는 거야.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받아 있고 최고위원회 만장일치제야.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조그마한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 본인이 이런 걸 갖다가 야 절대 내가 어디 가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야 하라 그래. 그 귀에 들어가라고 내가 한 얘기야. 실제 그래요. 정봉주가 작전을 바꿔서 5등 안에 들어서 내가 끝까지 나를 바꾸고 가라라고 하면 봉숭아학당 시즌2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그랬죠. 인성 자체가 개쓰레기인 사람,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수석 최고 되면 대표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과거가 뭐 중요하냐. 지금 성렬이 끌어내려야 되는데 잘 싸울 사람 필요하지. 정봉주가 민주당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런 얘기들로 실드 치던 사람들. 겪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다들 정봉주를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정봉주가 이런 애들이 한 얘기가 사실이 아니면 이런 인터뷰가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대응을 해야죠. 안 했습니다. 왜 안 했겠어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선거법 위반이 돼요.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고. 그래서 맞다 아니다를 답변을 안 하는 거라고 정봉주가.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하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었어.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쌩 까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해당 행위로 날아가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왜 아무 소리를 안 하냐. 뻔뻔하다. 그게 아니라 얘는 외통에 걸린 거예요. 인정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을 하자니 이건 해당 행위고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순간 선거법 위반이 돼요. 모르겠습니까 저거? 본인도 알겠죠. 선거법 때문에 그래요. 선거법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정봉주가 최고위원이 된 이후에 정봉주는 해당 행위자로 이 사실을 알려서 명명백백하게 얘가 하고 다닌 이야기를 밝혀서 해당 행위자로 사퇴 촉구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주당사 앞에 가서 농성하는 거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본 이재명은 매우 신중한 그런 분이다. 조국과 이재명과 조국의 갈라치기, 이간질을 함께 걱정하기도 했다 이게 써있던데. 예. 이거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둔갑한 갈라치기 세력이 있어요. 이 세력은 과거에 문재인 지지자로 둔갑해서 문재인 지지를 핑계로 문재인 이외 모두를 공격해 분열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마지막 임무는 윤석열 지지로 끝났죠. 네. 그렇게 이재명을 물어뜯었던 그들이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재명 지지자로 둔갑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을 핑계로 이번에는 거꾸로 문재인을 뜯고 그리고 조국을 뜯어요. 네.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의 가면을 쓰고 있는 가짜들이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이자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전 뒤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저 만남하기 전에 이 대표께서 본인의 유튜브 라이브에서 그런 말을 하신 걸 제가 봤는데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과 조국을 갈라치기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이 된다. 그 민주당과 혁신당은 사람 인자처럼 기대는 관계인데 저도 그 점에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면 이렇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실제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나 이재명 대표님 두 사람은 그 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총선 시기 기자들이 제가 A란 말을 안 했는데 A란 말을 한 것처럼 이재명 당시 대표한테 물어봅니다. 그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 험담한 것처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물어봤습니다. 이 대표 반응이 예를 들어서 그랬단 말입니까? 또 불쾌하거나 이렇게 반응이 먼저 나와야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당시 그 방송을 보시면 조국 대표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마 조국 대표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습니다. 오보 아닐까 생각하고 혹시 뭐 잘못 표현했거나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민주당과 혁신당이 사람 인자처럼 이렇게 기대는 관계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전 하나 더 추가하자면 조국 혁신당이 2월 13일 날 창당 선언했을 때 그때 상당수의 여의도 사람들, 정치평론가들, 김호준 빼고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랬나 하면 조국 혁신당 나오면 망할 거다. 민주당에 해악을 끼칠 거다. 라고 예언을 다 했습니다. 저 빼고요. 김호준 빼고. 근데 김호준은 다른 진단을 했습니다. 김호준 우리 공장장이 항상 말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무학의 통찰이라고 멋진 말이었습니다. 요즘에 안 쓰더라고요. 그 무학의 통찰로 그 직관으로 어떤 경험으로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결과는 민주당도 잘 되고 조국혁신당이 잘 됐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범야권 의석수가 현재 민주당 더하기 혁신당이 되었을까요? 조국혁신당이 존재함으로써 선거판이 활성화되고 투표 의지가 높아져서 민주당도 잘 되고 혁신당도 잘 됐고 물론 일정한 긴장과 경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경쟁과 긴장은 견뎌야 되는 거죠. 이재명과 조국이 만나서 두 당이 합당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당이 합당을 하면 여론조사가 현재 두 개 합한 만큼의 여론조사가 나올까요? 지난 총선은 1 더하기 1을 해서 2가 아니라 1 더하기 1, 2.5가 나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갈라치기가 무용하다. 1 더하기 1을 해서 2.5를 만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이 대표님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제 딴 데 가서 제가 원래 말이 짧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조심해야 될 게 이자들이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 그리고 측근들 심지어는 가족들도 노려요. 대표님은 넘어가실 분이 아닌데 이재명 대표도 걱정 안 하는데 주변 분들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죠. 네. 그런 말들을 하며 가까이 다가오거든요. 조심해야 한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일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현재는 2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정봉주 의원의 지지는. 지지 팬덤이 좀 있잖아요. 그 층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팬덤이라기보다 아주 오랜 세월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가진 부채의식이 있어요. 네. 네, 그게 한두 번의 무슨 설화나 한두 번의 일화를 가지고 바뀌지 않을 거라서 저는 지지율이 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
여론조사도 그렇고 뭐 경기도당 그다음에 이제 대전에서 한 결과를 보면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조금 소폭 움직이는 정도. 유튜브 같은 데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예. 실제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자, 거의 없고. 자, 그다음. 최고위원들 간에 갈등이 있나요? 후보들 간에 갈등이 없는 거로. 지금 후보들 간의 분위기는 좋다는 거죠? 안 좋습니다. 우리 대통령 입 벌고 우리 정봉주 입 벌고 8월 6일날 방송에서는 안 좋다라고 지가 뒷담화 깠던 정봉주 스스로 지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지금 타임라인대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2명을 제외하고 6명은 무척 심각합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제가 깃발을 들 것 같으니까 다 자꾸 저한테 이 상황을 그냥 보고 있을 거냐. 지금 이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진짜로 분위기가 안 좋고 문제가 있어도 이런 얘기를 후보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저 후보 한 명의 말 때문에 당원들이 직접 나서서 각 후보들한테 확인까지 하는 이런 문자들이 돌고 있습니다. 김준호 의원이 등수에 많이 집착을 하더라고. 방송 나와서 최고위원 후보를 뒷담화를 까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참 후배 정치인인데 좀 안 그랬으면 하는 안타까움에. 나이가 계급입니까? 후배면 다 저렇게 뒷담화 까고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정봉주 같은 사람이 최고위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저기 지금 들어가신 분은 김준혁 의원이고요. 정봉주가 국회에서 브리핑할 수 있게끔 정봉주를 배려해 준 거예요. 나이는 김준혁 의원이 57세, 정봉주가 64세입니다. 의원님 욕 많이 먹고 있어요. 저요? 왜? 비용 때문에. 그 건으로 저한테 대여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삼부토건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대여 요청이 됐던 거예요. 거짓말했네. 뭐 거짓말이라기보다 이제 내용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용이 바뀌어요?
이용당. 들으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김준혁 의원도 옛날에 방송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친해요 둘이.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어떻게 보세요? 정봉주 찍겠다는 분들, 이런 사람이 최고위원 수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봉주는 괜찮아, 잘 싸우고 불쌍해, 그래서 찍어줘야 돼, 나가 있어든 뭐든 막 하든 괜찮습니까?